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김재경, 김연경입니다. 네, 오늘은 요령의 여인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연경씨. 이런 방송은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남성분들만 있다가 이렇게 여성분을 뵙게 되니까 방송이 한층 더 업되는 기분입니다. 연경씨, 혹시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좀 이용하세요? 네, 저는 페북 아이디는 있는데요. 자주는 사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저도 자주는 안 하지만 이제 페이스북을 잘 하는데요. 지난달에 있었던 이제 비극적인 사건, 혹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시나요? 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슬픈 사고를 다뤘던 뉴스에 악의적인 댓글이 달렸다면 혹시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거 너무 해도 너무한데요. 맞습니다.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실종자들을 좀 나쁜 말로 비방하는 어떤 그런 댓글이 뉴스에 달렸다고 합니다. 과연 그럼 이런 악의적인 댓글을 단 당사자는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글쎄요. 심한 비속어나 가족을 욕할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심한 벌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머리라는 단어만 사용한다 해도 이게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벌금형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네. 대학생 김구는 게임에서 한국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네. 어느 날 게임 내에서 친하게 지내는 목걸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씨와 크게 다투게 됐는데요. 네. 다투던 와중 한 씨는 게임 채팅창에 한국인은 대머리다 라고 적게 됩니다. 네. 이 말에 상처를 받은 김구는 한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대머리라는 말을 했다고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1심에서는 그래서 이 한 씨에 대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하게 되는데요. 대머리라는 말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표준어고, 그리고 일단 외모를 객관적으로 지칭한다는 단어인 점, 그리고 이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없는 점 등을 들어서 이제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심이라고 말하셨는데 네. 그러면 2심도 있었다는 건가요? 와우, 날카로우신데요. 자, 그렇습니다. 김구는 항소를 했고 이제 2심이 진행되었는데요. 2심에서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방에다가 대머리라는 비방의 의미를 가진 글을 올렸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및 정보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 비추어 봤을 때 벌금형이 마땅하다. 따라서 벌금형 30만 원에 처한다라는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2심에서는 그렇게 죄가 있다고 판결을 한 걸까요? 맞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이제 특정인의 사회적인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대머리는 외모라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상대방을 비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이나 아니면 방송 혹은 일반인들이 대머리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부정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자명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과 더불어 피해자가 정신적 스트레스와 외모 콤플렉스를 느꼈다라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게 명예훼손죄, 즉 가치평가를 저하하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치 판단이나 평가 시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의 적시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야,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사실의 적시는 언어의 통상적인 용법과 문제된 말이 사용되는 문맥, 또 사회적 정황 등에 입각해서 판단이 되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던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정확하게 지칭을 한 것은 이게 자신의 의견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의 적시를 했다. 이렇게 인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니라도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이 당사자를 대머리라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명예훼손죄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도 구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명예훼손이란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고, 모욕이란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상스러운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인 언사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처럼 이제 대머리라고 가짜든지 진짜든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은행 현금 입출금지 앞에 사람이 너무 자신의 업무를 오래 본다고 내가 늦어진다고 해서 비속어를 사용했다. 이러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은행뿐만 아니라 마트나 공공장소에서 그런 비속어를 썼을 때는 모욕죄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모멸적인 표현을 그리고 또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그 행동이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함부로 남을 모함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어휘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대한민국 어떤 국민도 법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법이 어딨어!